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아말거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반전은 없었습니다. DKT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전략 잘 좀 세워주세요. 저는 원래 반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원래는 이 직진, 남자 직진 아니겠습니까? 자극적이고 네, 그렇기 강하고. 때문에 네. 자극적으로 세게 올라갈 종목들은 그런 뭐 전략 같은 건 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종목 이제 DKT고요.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FPCA 그리고 이제 대기업 혁명 모멘텀이 있는 이 폴더블 관련주 우리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네, 말씀해 가격 주시겠어요? 전략은 네, 전략 필요 없다고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번 받고 또 이제 또 하는 받고. 거예요. 자꾸 다음 방송에 계속 이 포맷이 헷갈려가지고 네,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제시해드리자면 목표가는 12,300원 라인대 좀 제시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장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여기 이 목표가 부분 이제 오시면 충분히 이제 매도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11선 약간 위익 부분에서 또 매물이 대량으로 출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딱 이제 9,000 라인대가 가장 알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말거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DKT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기차가 배터리가 이제 폐 배터리가 나올 정도가 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전기차는 계속 나올 거라 생각했더니 배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3대 신산업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자동차라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친환경차를 새로 만들 거예요. 네. 근데 만들면은 또 어떤 걸 폐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폐차를 할 때 그 전기차 배터리를 그 폐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사실상 이걸 또 없애는데 환경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이 태양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폐배터리로 저장할 수 있는 협력을 지금 현대차 그룹과 현대그룹과 실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OCI가 같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3대 신산업에 맞춰가지고 전기차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에요. 지속적으로 규모라든가 대한민국 투자라든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시겠지 현대모비스 공장에 들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하셨죠. 그러면서 친환경차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것도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태양광 부분에서도 ESS를 폐배터리로 진행한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 아마 태양광 관련된 수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까먹었어요. 저 한복 입은 김에 하려고 했던 거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힌트. 둘이요. 네. 네, 둘이요. 네, 대장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200%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쭉쭉쭉쭉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 그런 종목. 네, 맞습니다. 과거 이 총선 대선 정책 수혜주로 한번 갔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이 진행이 되면서 여야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년에 총선입니다. 어떻게든 지지율 얻어와야 돼요. 여당한테는 지금 불리하겠지만 야당한테는 지금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정책을 발표를 해서 지지율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야당은 정책을 빨리 발표를 해서 지금의 빠져나가는 지지율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총선과 대선을 바라보는 정책 수혜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대부분 급등이 나주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 나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과거 총선 대선에 갔었던 종목이 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자에서 세우글로벌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오늘자에서 대략 17%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뭐 적은 상승은 아니에요. 해볼 만한 상승이고요. 급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과거 2016년도입니다. 주가 상승세가 나온 적이 있나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세우글로벌 2016년 과거 총선, 4년 전 총선에서는 대략 200% 가까이, 거의 150%, 200%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어주면서 주가를 급등시켜줬고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 다시 총선이 오면서 오늘자에서 한 번 더 급등세 만들어주고 우상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우글로벌 딴 쪽 보겠습니다. 오늘자에서 급등이 또 나왔던 YB엠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YB엠넷도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주가 거의 50% 가까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많이 갔죠. 근데 이 정도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 2016년도 정책 수혜주로 올라갔었다. 뒤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17년 주가를 보시면 얼마 갔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주가 상승세 과거 총선 대선 정책 수혜주로서요. 230%가량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 총선 이슈, 대선 이슈, 정책 수혜주 이슈 받아가지고 급등했던 게 이번 2019년도 다시 총선 시즌 돌아오면서 정책 수혜주로서 다시 바닥에서 또 40%, 50%또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자에서 말씀드렸죠. 고려산업도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얼마 가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130% 이상 급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주가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정책 수혜주로 갔는데 과거에도 갔냐고요. 2016년도를 볼까요? 주가 급등 크게 나와줬죠. 몇 프로 나왔습니까? 2016년도 과거 4년 전에요. 저점 대비해서 대략 3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고려산업이었습니다. 보시면은 4년 전에 급등했던 종목이 지금 와서 또 지금 총선 정책 수혜를 앞두고 급등세가 상한가 40%, 50%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종목도 과거에 200% 이상 급등이 나왔었던 총선 대선 정책 수혜주였다. 근데 뭐예요? 지금 아직 급등세가 한 번도 안 나왔다. 최저점에서 이제 막 첫 상한가, 첫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총선 정책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봐봐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힌트 엄청 잘 내시죠? 제가 봤을 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진짜요? 오, 한번 맞춰주세요. 일단 힌트를 봤을 때 일단 뭐 태양광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200% 이상 급등했던 뭐 정책 대장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태양광 관련주에서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중 첫 번째 중에 바로 파루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루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정책으로도 한번 엮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한창 이제 정책 이슈가 있을 때 그때 한 200% 정도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급등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급등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매집형 캔들들이 계속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급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계속 저점을 들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이제 첫 번째 후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후보는 이제 오성첨단 소재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과거에 정책 이슈로서 여기서 이제 20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또 계속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보더라도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급등한 이후 이제 눌리고 다시 한번 더 급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힌트 세시오. 여기서도 세시오 트리플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 그리고 총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다. 뭘까요? 네, 세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9월 말에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그 이슈가 터지기 전에 마지막 파동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죠. 총선 정책 수혜주입니다. 과거 200% 이상 급등할 때 이러고 있고요.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첫 상한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총선 정책 수혜주입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과거 이 북한의 태양광 설비를 진행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경협주로 엮였던 이력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0년대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아파트에 무조건 꼭 태양광 설비를 쓰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써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아시겠죠? 관세 부과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걸 쓴다고 한다면은 이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수혜주로서 대한민국의 태양광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무역 전쟁, 남북 경협 이슈, 총선 전체 수혜까지 이 세 개의 트리플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한가 후속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오픈 베이스가 30%에서 한 25% 급등 우상향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오픈 베이스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더 크게 급등이 예상된다 했고요. 고려 산업이 130%, 150% 갔는데 이 고려 산업을 이어서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총선 전책 상한가 후속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